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슬슬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릭과 함께 7월 17일 일요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면은 얼마 전에 좀 끔찍한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슬금슬금 하락폭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조금은 바닥권을 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2300을 깬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런데 바로바로 회복을 하면서 아마도 2300이 좀 바닥권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분명 얼마 전에 55,700원까지 떨어지면서 야 이거 5만전자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슬금슬금 올라와서 어느덧 21선 위에 안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은 그냥 단발적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이 또 크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또 우리가 놓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 플러스 1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조금은 당황스럽고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17일이고 그리고 위 기사를 보면은 6월 말 그리고 7월 초 기사들인데요. 삼성전자 목표가 낮춘 외국계 증권사 삼성전자 목표가의 9만전자가 사라졌다. 증권가 줄하향. 곧 2분기 실적 발표인데 기대치 낮아지는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목표가가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여전히 좋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저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앞으로 최소한 한 달은 더 봐야겠지만 증권사가 목표가를 내렸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비관적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벌써 저점 대비 7%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 슬금슬금 있는 걸 기분들이 지금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어느 순간 기분들이 야 뭐야 외국인 언제 이렇게 돌아왔어?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이렇게 매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과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가장 문제죠. 환율만 잠잠해지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1350원까지 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덧 1325원까지 왔고 그리고 1350원 뭐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이왕 갈 거면은 그냥 빨리 갔다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WTI는 최근 들어 많이 떨어져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말인즉슨 아마도 외국인은 주가 상방을 조금 예측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은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걸 기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반면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아직도 계속 위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입니다. 그때 미국장이 어떻게 끝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2%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CPI 그 다음에 PPI가 발표가 됐는데 매우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결국 상승을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줄일 때가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악재는 딱 한 가지 경기 침체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CPI, PPI가 높게 나왔지만 100bp 인상이 아니라 75bp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관건은 바로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실적은 깡패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가장 중요한데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좀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경기 둔에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퍼지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나스닥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좀 뚝뚝뚝 떨어지면서 야 결국은 뭐 다시 또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CPI, PPI가 나쁘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자면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12,000포인트를 쭉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된다면은 최소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말인즉슨 한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겠죠. 게다가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또 현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최소한 1% 이상 상승 출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좋은 흐름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은 굵직굵직한 이벤트는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별로다, 주가 한 2% 3% 더 빠져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지만 그 와중에 잘 방어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의미하는 바가 절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실적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테슬라 정말 큰 기업들이죠. 하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나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지, 그 와중에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나쁘게 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좋을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장감을 가져도 되겠죠.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좀 잘 버티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 와중에 이제 반등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반등으로 코로나처럼 쭉쭉쭉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1년 뒤를 보고 마음 편히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연히 웃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처기리스는 그렇게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연기금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연기금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기아, 카카오, 현대차, 크래프톤, SK, 카카오페이, 삼성 SDI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꽤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4,400원이나 매수. 그리고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 SDI, SK텔레콤, 현대차, 타차전, 셀트리온, DB하이텍, GS건설, S-오일, 대한항공 이렇게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는가? 네이버, SK바사, HMM,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금호석유, 일동제약, 바이오니아, 포스코홀딩스, 한국 BNC 이렇게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2천억이나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가 나온 것들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12,000인데 지금이 3만인가요? 4만인가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가 주가가 급락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영향을 받았었죠. 반독점법 위반으로 이 두 개 기업이 급락을 했었는데, 하지만 다른 전망을 봤을 때는 중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미확정이지만 무려 15%인가요? 그 정도 하락하고 마무리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가 또 출렁거리기도 했었었죠. 수요일입니다. 마이크론 공장이 정전이 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야 이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목요일입니다. 결국 CPI가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은 8.8인데 결과가 9.1이 나왔죠. 그래서 증시는 한순간에 3%나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부 다 회복하고 마무리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PPI도 결국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증시는 또다시 반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바로 전 거래일이죠. 그때 삼성전자가 4%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나 급등하는 등 전세계 반도체가 강세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TSMC의 호실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봐야겠죠.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정을 빠르게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일본 증시 휴장, WHO 원숭이 도창 긴급회의 재소지, 당정협의 세법 개정안 첫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19일에서 20일 방한을 하며 LG 사이언스파크에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LG의 좋은 흐름이 나올지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환율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3자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22 기준금리 결정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금요일입니다. 한국 6월 PPI가 공개,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들 이렇게 달력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는 청약, 그리고 아래는 증시 일정, 그 아래는 보호 예수, 마지막으로 맨 아래는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테슬라, ASML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목요일 금요일날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기아, 신한지주 등등등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당연히 참고를 해야겠죠. 스크린샷 찍고 넘어갈게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주말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는 증시가 오랜만에 한 4% 5% 쭉쭉 급등하는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